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늘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아주 긴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구치소에 수감되느냐 아니면 삼성동 자택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운명이 결정됩니다. 보도국 김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박 전 대통령의 영장 실질심사 이제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오전 10시 반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이곳은 예전에 특검에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이 블랙리스트에 연루가 됐을 때 이곳에서 심사를 받고 구속된 곳이기도 하고요. 예. 이곳에서 강부영 영장 전담 판사의 심리로 진행이 됩니다. 이 서울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3명이 있는데요. 네. 가운데 이 강부영 판사가 지목된 것은 어떻게 지목을 해서 된 것이 아니라 그 룰에 따라서 전자배당을 한 것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그 역대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에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죠. 또 예. 통상 이 청구를 한 다음에는 그 이틀 뒤에 열리는 게 보통 통상적이긴 한데 지금 오늘 30일에 열리지 않습니까? 하루가 더 이제 잡힌 것인데 예. 이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는 사건량이 많고 또 기록이 이제 볼 기록 굉장히 많은 만큼 좀 여유 있게 날을 잡았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10시 30분 조금 안 돼서 아마 포토라인에 서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상적으로 피의자가 이제 영장 심사를 받으러 그 법원 4번 출입구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쪽에서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뭐 어떤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쏠리겠죠. 그리고 역시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고 들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애초에 박 전 대통령은 그 지하를 통해서 노출이 안 되게 좀 들어가게 해줄 수 없겠냐. 예. 법원에 의견을 이제 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법원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일반 피의자와 같이 똑같이 출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 예, 그럼 오늘 심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요? 네, 심사는 아까 말씀드린 321호에서 됩니다. 비공개로 진행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 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이 되는데요. 저희가 한번 CG로 준비를 했는데 그 내부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면서 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 321호는 이제 법원의 중법, 소법정, 중법정, 대법정이 있는데요. 소법정 규모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곳에서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저 피의자석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판사와 마주 앉아서 피의자석에 앉게 되면 예. 일반적으로 재판은 이제 재판처럼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판사가 먼저 신원을 확인하게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예. 현 주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서 신원을 확인하게 되고 그다음에 검찰 쪽에서 이제 그 혐의를 나열하고 또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역설하게 됩니다. 예. 또 그게 끝난 다음에는 변호사 쪽에서 이제 구속 수사를 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든지 뭐 혐의를 인정이 어렵다든지라는 예.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되고요. 이 심사가 끝난 다음에 그 판사는 또 양측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점을 직접 피의자에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심사를 마친 뒤에는 판사가 대기하라는 곳에서 이제 대기를 해야 되는데요. 수사기관은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예. 형사소송법은 교도소나 구치소 또 경찰서 유치장에 이제 피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검찰 구치감에서 이제 대기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조사실도 이제 검찰 조사실도 거론이 되는데 이것은 그 형평성 차원에서 아마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이고요. 예. 그 심사 시작을 하고 24시간 안에 판사가 구속 여부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 이제 그렇게 따지면 다음 날 10시 반 안으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요. 예. 이에 따라서 구속이 되면 서울구치소에서 이제 재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고요. 기각이 되면 이제 원래 있던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심사를 포기할 가능성도 점쳐지지 않았습니까? 네, 가능성 중 하나였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영장 실질심사에 나와서 열심히 소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예. 언론 노출 등을 좀 우려해서 나오지 않을 것이냐 이렇게 둘 중에 하나가 거론이 됐는데 네. 결국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죠.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서 이렇게 따지고 보면 자신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해서 보다 판사에게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제 방어권을 행사하겠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영장 심사 제도라는 것이 그 피해자의 방어권 제도를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거든요. 예. 이제 도입된 지가 아주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1997년도에 도입이 됐고 역시 구속 수사를 좀 피하기 위한 인권 보호 차원에서의 이제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에 따라서 이전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든지 그 노태우 전 대통령 네. 같은 경우에는 이 도입되기 전에
이제 영장이 청구됐던 사례이기 때문에 서류 심사만으로 이제 구속이 결정됐던 사례였습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얘기를 하겠다는 것은 자신의 이제 무죄와 더불어서 혐의에 대해서도 부인을 하고 내가 불구속 수사를 받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열심히 이제 설명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에 대해서는 좀 주목할 부분입니다. 예, 오늘 영장 심사 시간이 또 얼마나 걸릴지도 굉장히 좀 주목되고 있는데요. 뭐 지난번에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19시간이 넘기기도 했고요. 또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혐의가 좀 많기 때문에 얼마나 걸릴지도 좀 관심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박 전 대통령이 받는 혐의는 특검과 검찰 조사를 거쳐서 13가지나 됩니다. 예. 그리고 가장 큰 이제 뇌물죄 같은 경우는 형량이 굉장히 센데요. 예. 그 직권남용과 공무상 비밀누설 이런 혐의들도 다 이제 있습니다. 실제 심사 날을 이렇게 여유 있게 잡았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볼 게 많다는 것인데요. 법정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의 그 입장을 듣고 그리고 판사가 다시 기록을 검토하면서 구속을 할지 아니면 불구속을 시킬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거의 심사가 시작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4시간 안에 뭐 결정을 내리게 예. 되겠지만 가까운 과거로 봤을 때는 특검에서 이재용 그 삼성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7시간 심사가 걸렸고 영장을 발부하기까지 총 19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날 다음 날 새벽 5시 반쯤에 막 구속이 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졌었거든요. 그리고 예. 그때 김기춘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17시간 30분 정도가 걸렸는데 예. 그때만 해도 이렇게 13가지 혐의나 되진 않았었습니다. 뭐 한 2-3가지 혐의 정도였었는데 예.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마 19시간 이상이 걸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예. 자, 아무래도 가장 큰 쟁점은 뇌물죄일 텐데 검찰과 박 전 대통령 각각의 측은 입장이 어떤가요, 지금? 네, 가장 큰 그 죄목은 뇌물죄입니다. 뇌물죄는 가중처벌 대상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수뢰액, 그러니까 받은 액, 약속하거나 수수하거나 이런 액수가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그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굉장히 무거운 죄입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그 삼성의 이재용 승계를 위해서 그 최순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모를 해서 이제 어떤 부정한 청탁을 받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예. 삼성이 미르 K재단에 돈을 낸 것이나 아니면 최순실 측의 회사, 회사나 장시호 씨가 운영하는 동계 영재스포츠센터인가요? 그쪽에 예. 돈 후원한 건 역시 다 뇌물로 봤습니다. 특히 미르K 그 출연금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까지 더한 상황입니다. 이게 뇌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강요에 의해서 직권남용으로 볼 것인지 두 가지가 다 성립할 수 있다고 검찰은 일단 본 거거든요. 예. 일단 당초 그 검찰은 예전에 특검에 앞서서 특수본 수사에서는 그 미르와 K의 삼성이 난 대기업이 이제 재단 출연금을 낸 것은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서 낸 것이다라고 봤는데 예. 이제 그게 특검을 거치면서 뭐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청탁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번에 대통령을 조사하면서 검찰 역시 이제 그런 특검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그 최순실 씨가 그동안 20년 동안 대통령의 옷값을 좀 냈기도 했고 또 삼성동 사저 매매 계약도 이제 주도적으로 한 점 이런 것들도 근거가 됐다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에 대해서 대통령 측, 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나를 너무 엮은 것이다. 내가 이른바 뭐 경제 공동체다. 이제 같은 주머니를 찾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나 엮은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굉장히 부인을 해왔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내가 아랫사람들을 잘 다스리지 못한 탓은 있지만 내 잘못이라고 내가 주도했다, 내가 공범이다라고는 굉장히 부인을 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에 대해서 아마 공방이 굉장히 거셀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그 변호인 측은 재단 출연금에 대해서는 이게 순수히 재단 설립을 위해서 낸 것이지 이게 뇌물 수수자가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지금 논리를 펴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에 대한 공방은 조금 더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오늘 결과적으로 오늘 구속될 가능성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지 아니면 좀 불구속 쪽에 실리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영장 청구가 되고 구속이 될 경우에는 이제 3가지가 있죠.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또 도주의 우려가 있을 예. 때, 또 범죄가 중할 때가 되는데 예. 박 전 대통령은 이에 따지면 3가지에 다 해당은 됩니다. 그동안 계속 그 부인을 해 왔었고요. 그에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그다음에 뭐 도주의 우려는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은 또 범죄 혐의가 13가지나 되면서 굉장히 중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 검찰은 영장 청구를 하면서 또 한 가지
근거를 들었는데요. 다른 피고인들의 형평성에 맞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미 공범으로 지목됐던 비선실세 최순실 씨라든지 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라든지 이런 그 관련자들이 구속된 상황에서 그 공범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영장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으로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에 따라서 보면 아무래도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은 조금 더 무게가 실린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게 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도주 우려가 없고 또 그 관련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리고 범죄 소명이 충분히 됐다면 오히려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그 예전 특검에서 청와대 이영선 행정관이 이제 비선실세들을 무단으로 청와대에 드나들게 한 그 혐의로 이제 영장을 청구가 돼서 재판 그 심사를 받았는데 기각이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정도로 어쨌든 증거가 충분하다라는 판단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구속이 된다는 가정 아래서 예. 박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그 스탠스는 구속 적부심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내가 처한 그 구속이 굉장히 부당하다라는 것을 한 번 더 판사에게 이제 제 심리를 받아보겠다는 것인데요. 이럴 때는 그 영장 판사가 아니라 다른 판사에게 이제 받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신문해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예전에 그 특검에서 정유라 학살 비리로 구속됐던 김경숙 전 이 대학장이 그런 사례이긴 했는데 그때도 법원은 이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을 했었거든요. 예. 어쨌든 그런 구속 적부심이란 제도도 아마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루면 결론이 나겠네요. 지금까지 보도 김민혜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